북미 대륙의 지붕 로키 산맥. 이곳에 캐나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가 있다. 롤러코스터 같은 빙판길을 쉼없이 오르내리는 트럭들. 한겨울엔 길을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눈보라와도 싸워야 한다. 트러커들에게 죽음의 하이웨이라 불리는 캐나다 1번 고속도로.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길이다. 잘 때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져. 편안하게. 자꾸 그러면 경직돼. 1분 1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전쟁. 졸음과의 사투. 이들에게 트럭은 달리는 집이자 일터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라는 북미 지역 트럭 드라이버. 1년 중 300일을 길 위에서 살고 있는 부부 트러커를 길 위에서 만났다. 캐나다 동서를 하나로 잇는 1번 고속도로. 광활한 로키 산맥의 줄기인 캐네디언 로키를 관통하고 있는 길이다. 8,000km에 달하는 이 도로엔 캐나다 동서를 횡단하는 트럭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이 트럭들이 캐나다 내륙 운송의 9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4년째) 트러커로 살고 있는 김원신 씨. 아내 송순화 씨 역시 4년차 트러커다. 나 같은 마누라 봤어? 나 같은 남편 봤슈? 안 봤으니까 다 살지. 그러니까 나도 살지.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멋있다. 사진 찍어서 저 블로그 올려. 안 하니까 멋있다. 찍어서 블로그 올려. 김원 씨는 그냥 어떤 거좀 못 가져도 나는 안 하니까 룰루랄라. 좋다. 혼자서 트럭을 몰 땐 아름답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차창밖 풍경. 아내가 곁에 있으니 늘 다니던 길이 이젠 새롭다. 혹독하기로 악명 높은 캐나다의 겨울. 기온이 영하 26도까지 떨어졌다. 그런데도 창문을 열고 연신 자신의 뺨을 두드리는 김원신 씨. 온몸에 물파스를 바르며 졸음을 쫓아내려 애를 쓴다. 하지만 자꾸 감기는 눈. 위험한 순간이 계속 이어진다. 잠을 쫓아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던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여기 어디 공터 나오면 세워. 아내는 남편의 노랫소리가 자신에게 보내는 SOS 신호라는 걸 알고 있다. 막 졸음올 때는 장사 없어요. 여기 이 장사 없어요 진짜. 얼른 가. 두어 시간밖에 못 잔 아내 역시 피곤한 상태다. 좀 해주세요. 몰라. 일찍 자고 일어날게요. 몰라. 야간 운전은 주로 남편이 하지만 낮엔 아내가 운전대를 잡는다. 교대 시간은 따로 없다.
한 사람이 졸리면 그때가 교대 타이밍이다. 길게 자야 2~3시간이라 부부는 늘 졸음과 전쟁을 치른다. 저 사람이 막 되게 머리 긁고 막 살 때리고 하면 그거는 잠이 온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뭐 본인은 하라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겨울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겨울이 제일 싫어요, 저는. 갑자기 정체된 고속도로. 앞서 달리던 트럭이 사고가 났다. 도로 밖으로 빠져버린 트레일러. 여러 대의 견인차까지 동원됐다. 트럭커들에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고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강한 눈보라가 도로를 집어삼킬 듯 덤벼든다. 그럴 때는 당황할 필요 없이 무조건 기어가면 돼. 뒷차는 지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냅두고 거기에 네가 신경 쓰다가 네가 휘말려. 바로 눈앞에서 앞차가 연쇄 추돌을 일으키면서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순화 씨. 잘 했으니까 빠져나왔지. 지금 다 걸렸잖아. 지금 차들 그냥 저봐. 잘했어. 괜찮아. 마음 푸고 스피드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괜찮다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져. 편안하게. 자꾸 그러면 경직돼. 그러니까 눈 오면 내가 그랬잖아. 빨리 체인지 하라고. 내가 잠자는 거 따지지 말라고. 다 됐어. 아까 그 위기를 그래도 다 이렇게 잡아주셨잖아. 딴 놈들은 다 들이받고 했어도 그 상황을 피해줬잖아 지금.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 사고가 생겨도 운행 중에는 차를 세울 수 없어 운전대를 쥔 아내가 트럭 스탑까지 간신히 차를 몰고 들어왔다. 됐습니다. 수고했어. 이 뒤에 또 빨리 하고 가서 푹 쉬어. 그러니까 눈 올 때는 나 자든지 말든지 막 깨워. 운전대를 놓자마자 기도를 드리는 아내.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늘 오늘도 무사히다. 한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아. 여기랑 힘을 팍 줬더니 손가락도 다 내게 아닌 것 같고. 그거 봐, 내가 딱 말치고 나니까 거짓말같이 딱 스탑하잖아.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여러 차례 사고도 겪었지만 그때마다 놀란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부들부들 떨며 운전하는 아내를 진정시키느라 더 애가 탔던 남편. 이젠 아예 도로가 꽁꽁 얼어버렸다. 급커브와 급경사길을 롤러코스터 타듯 위태롭게 달리는 트럭들. 도로 바깥은 아찔한 낭떠러지다. 로키를 항상 걸쳐 나가야 돼. 동쪽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빠져도 로키 타야 되고 이리 빠져도 돼. 하여튼 이 산이 굉장히 기니까 항상 긴장이지. 운전 자체가 어디서나 다 긴장 상태에서 안전 운전하는 거지. 방심하면 항상 앞에서 사고가 도사리는 거니까. 캐나다를 횡단하는 트럭커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로키 산맥. 겨울이면 영하 30~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와 길조차 하얗게 지워버리는 눈폭풍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게 된다.
또다시 맞닥뜨린 사고 현장. 트럭과 승용차 수십여 대가 눈폭풍에 휩쓸려 버린 대형 사고다. 전쟁이다, 전쟁. 끔찍해. 바람이 강풍이잖아, 스톰이야. 어디 출혈에 또 하나 들어와. 뭐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웬만하면 실수가 있나? 벌어야지 되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코 껴가지고 나오는 거지. 할부금은 자동차 할부금 계속 돼야 되는데 눈 온다고 쉬면 누가 돈 대줄 거야. 깝깝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와도 무릎 쓰고 또 나오는 거야. 조심.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나와요. 겨울에 1월, 2월, 10월서부터 1월이 최고. 10월서부터 1월, 2월, 3월, 4월 말까지 이렇게 계속 이쪽에 이렇게 브리자드 생기고 스노우스톰 오고 항상 이런 게 항상 늘 있다시피 해요.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한적한 갓길에 잠시 트럭을 세운 부부. 달리던 중이었는데도 트럭엔 엄청난 양의 눈이 쌓여 있다. 눈을 털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 후미등과 번호판이 가려지면 운전자의 고의가 아니어도 상당한 액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번호판이 다 보여? 안 보여. 밴쿠버를 출발한 지 62시간째. 드디어 목적지인 토론토에 도착했다. 눈보라 때문에 두어 시간 늦게 도착했지만 시시때때로 변하는 겨울 날씨와 도로 상황에 이 정도 지각은 흔히 있는 일이다. 짐을 싣고 내릴 때마다 트럭커들에겐 안전조끼 착용이 필수다. 주로 새벽이나 밤에 물류창고에서 움직이는 대형 트레일러.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걸 갖다 주고 이렇게 받아야만이 이게 돈이 되는 거. 이게 전부 돈이에요. 밴쿠버 외곽에 자리한 김원신 손순아 부부의 집. (5박 6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순아 씨가 식사 준비로 분주하다. 나가면 전부 패스트푸드잖아요. 패스트푸드고 그리고 저기 콜레스테롤 조심해야 되니까 가서 사 먹을 게 없어요. 또 한국 같으면 가다가 기사식당 내지는 뭐 그런 식당이 있는데 얘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한국의 여느 가정집과 다를 바 없는 부엌 풍경. 집에 머물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겨우 하루뿐이라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면 순아 씨는 정성껏 푸짐하게 식탁을 차린다. 늘 길 위에서 끼니를 때우는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 네, 식사합시다. 소고기국. 엄마가 지어준 밥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여기 캐나다 와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거든요. 그런데 되게 열심히 사시는 거는 이렇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겨울엔 되게 위험하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죠. 잘 나가는 사업체를 운영했던 남편과 아이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16년 전 캐나다에 왔던 아내.
그러나 이듬해 아내와 아이를 찾아온 남편은 IMF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루하루가 막막하던 시절이었다. 처음에 저희가 이민을 왔을 때 목적은 아이 이제 대학만 가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98년도 IMF 때 남편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왔더라고요. 사실 뭐 바보처럼 자살도 해보고 싶어서 술 기운에 시도를 해보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 얼굴이라도 보고 내 책임을 져야겠구나. 가진 것 없는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1년의 방황 끝에 남편은 트럭 드라이버가 됐다. 아내 역시 4년 전 면허를 취득하면서 남편의 든든한 동료가 됐다. To you too. Yes, I just allow him to ride with you in the truck. 배송 오더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간 부부. 두 사람이 원하는 건 장거리 운송이다. KOREA. 달리는 거리만큼 돈을 받는 트럭 운송.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면 장거리 논스톱 운행이 가능하다.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We have 3 teams, husband and wives, that's it. Yeah, only 3. Yeah, a lot of them are basically, some are brothers, some are father and son, but husband and wife, just 3 teams. We have... 14년 동안 북미 지역의 트럭커로 살면서 부부는 미국과 캐나다 대부분의 도시들을 둘러볼 수 있었다. 그때 다시 여기서 영어를 토론토까지 와서 토론토에서 다시 브런스윅 여기까지 가봤어요. 여기는 아직 못 가봤고 여기 가고. 미국은 전역을 이제 다 가봤고. 저희가 가야 할 주가 이제 오늘 밤 새벽에 하나, 둘, 셋, 넷, 5 여기를 가는 거예요. 알버타,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온타리오. 여기 이 거리가 지금 2,722마일이에요. 그걸 2.5일 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돌아서 백으로 오는 게 또 2.5일. 그래서 5박 6일. 한 달에 몇 마일인데? 한 달에 보통 우리가 평균 세 트립 반에서 네 트립을 뛸 때는 한 달에 한 25,000마일 정도. 회사 주차장에는 운송을 마치고 돌아왔거나 새로운 오더를 기다리는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8개월 전 부부는 대출을 받아 새 트럭을 장만했다.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나가는 고물 트럭의 수리비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냉동해 온 거를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어가지고 하고 냉장고. 트럭커들이 달리는 집이라고 부를 만큼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트럭 안. 침대도 2개나 있지만 2층에선 정차했을 때만 취침이 가능하다. 법의 규정이 잘 때는 안전벨트에 이게 자다가 쏠리면 뭐 일이 다 날라와요. 이 마찬가지로 다 이거 하는 거죠. 떨어지면 굉장히 큰 사고고. 들어가서 항상 보면 이렇게 잘 때 누워 자고 벨트를 다 채우죠. 남들은 왜 여행할 때 RV 빌려서 돈 주고 하잖아요. 돈 주고 여행하는데 우리 짭은 좀 특이한 게 RV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여행식으로 구경하면서 돈은 또 벌러지 반대죠. 물론 고생을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또 편하게 생각하고 일을 해요. 출발 전 트럭 점검은 필수다. 사전 점검 없이 길을 나섰다 눈보라치는 로키 산맥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트럭커들에겐 안전운전만큼 중요한 것이 출발 전 차량 점검이다. 내 이름의 끝자 신자와 우리 집사람의 이제 이름에 화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화 의미는 그렇게 했는데 얘 탈 때 보면 신화 얘 이름은 항상 신화 그런다고요.
저 범퍼 저 사고 자기가 사고 나가지고 찌그렀을 때 되게 아파가지고 마음 아파가지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꼭 말 이렇게 쓰다듬듯이. 5박 6일 동안 차에서 먹을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다. 겨울에는 식료품을 넉넉히 준비해 간다. 악천후로 도로가 폐쇄되면 몇 시간 또는 며칠을 도로에 갇히는 경우도 생겨난다. 언제 그걸 다 만들어가. 대충 가다가 햄버거나 사 먹어. 마스크팩은 화장품 하나 없는 순아 씨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다. 세수 못할 때 차 안에서 뒤집어 써야 돼요. 아니면 늙잖아. 그나마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도 한 달에 4번뿐이다. 새벽 3시, 부부가 회사에 도착했다. 5박 6일간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아내는 밤을 꼬박 샜다. 솔직히 나오기 전에는 일어나면서 이 장거리를 언제 가냐. 힘들다 진짜. 그리고 자기 싫지만 진짜. 트럭커들은 운행일지를 통해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캐나다는 드라이빙 아워가 13시간이 오버가 되면 안 되고 드라이빙 아워 속에서 최대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시간이 또 오버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4년째 함께 다니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더욱 애틋해졌다는 아내. 제가 이걸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구나. 그전에는 알기를 우습게 알았죠.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이죠. 아이고 살을 빼야지. 아이고 이거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트럭에 장착되는 트레일러는 그때그때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게는 보통 10톤에서 20톤 정도다. 트럭과 트레일러가 제대로 연결이 되면 램프에 불이 깜빡이기 시작한다. 잘 연결됐다는 신호다. 뭐가 실렸나 이렇게 확인하고. 이번 운송 물품은 캐나다 우체국에서 보내는 우편물이다. 물류 공급을 전부 추억이 하니까 급한 빨리 이거 라이트 같은 게 나오고 빨리 가야 될 한 그런 것만 비행기로 이제 가고 또 이거보다 늦게 가도 되는 거는 선박이나 이제 뭐 기차로 가야 되고요. 캐나다 서부 밴쿠버를 출발해 동부 토론토까지 4,300km의 길. 주어진 시간은 60시간이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